네, 종목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투자 멘토링 이어갑니다. 전화 02786-1022, 1023번, 그리고 문자 013-3366-8288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시의 스토킹입니다. 네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위닉스. 위닉스,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26,643원이고요. 26,643. 643원.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비중 75%요. 이거 가격 보니까 추가 매수하셨죠? 맞아요. 아이고, 그런데도 계속 요즘 많이 떨어졌네요. 네네네.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네. 여름 테마 보고 들어가셨어요? 아니요, 중간에 누가 지인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떨어질 때 사라 그래서 중간중간에 샀더니. 아이고, 그러셨구나. 누가 좋다더라. 알겠습니다. 네. 김태혁 전문가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되게 활기차시네요. 그래요? 긍정적인 것 같아서 되게 보기 좋은데 일단은 네. 위닉스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네. 예, 이게 미세먼지 테마로 엮여가지고 크게 올라갔었죠. 네네. 이 미세먼지가 결국에는 몇 년 전에도 그랬다시피 미세먼지가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이런 종목들이 매년마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네. 위닉스 차트 흐름 보시게 되시면 꾸준히 2017년 이후로도 미세먼지가 부각이 되면서 크게 올라갔던 흐름 보이시죠? 네네. 그러면 내년에는 미세먼지가 안 불까요? 글쎄요. 근데 지금 현재는 미세먼지가 많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그럼 미세먼지 네. 불 때 부각돼서 한번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네네. 자, 이렇게 보면서 쉽게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만 네. 현재 이제 과거 당시 24,400원 부분 돌파하지 못했다가 최근 3월달에 부각되면서 크게 올라갔던 흐름 보실 수가 있는데, 자, 24,400원 자체가 되게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특히나 최근 흐름 자체가 시장에 대한 하락 부분 때문에 큰 폭으로 하락했던 부분이 있고요. 다시 한번 시장이 받쳐주고 다시 한번 반등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24,400원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박스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이 구간 내에서 26,600원이라고 매수가가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박스권 흐름 자체가 어떻게 형성됐냐 말씀드리면 24,500원에서 24,400원을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 구간에서 다시 한번 미세먼지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됐을 때 그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부분 자체가 사실 테마주가 불면 이 실적에 대한 부분 때문에 미세먼지 수혜주, 그러니까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공기청정기가 많이 팔린다든지 이 회사에 대한 수혜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테마주가 형성돼서 올라간 거잖아요. 그럼 네네. 결국에는 실적이 반영되면 어떻게 될까요? 추가적으로 하락한 부분이 있더라도 나중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지금부터 체크를 해드릴 텐데, 자, 위닉스 차트 재무제표 흐름 보시게 되시면 16년도 이후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흐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2,100억대에서 4,000억 정도까지 올라가는 흐름. 그러니까 2019년 추정치 자체가 4,000억이면 작년 대비 20% 이상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주가에 대해서 아직 매출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반영될 시점에는 오히려 더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예상되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나 유보율 자체도 높고 특히나 부채 비율 자체도 낮은 편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회사의 문제나 오히려 회사에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키면 좀 다만 좀 불안 요소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신용 비율입니다. 사실 신용 비율 자체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 정도로 나쁘지 않은 무난한 부분이 있긴 한데, 신용 비율이 앞으로 7%, 8%, 10%까지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힘을 더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살짝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5%대만 유지하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고 계신다면 오히려 더 홀딩하시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오늘 반등이 나왔고 이제 시장이 반등하게 되면서 24,400원 올라가는 부분까지 좀 예측해 두셔야 되고요. 만약에 24,400원 부분 못 올라오고 현재 구간, 이제 어제 저점 구간이었던 19,400원 부분을 이탈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일단은 비중 축소 의견다. 왜 그러냐면 비중이 너무 높으세요. 75%면. 그렇기 때문에 비중 축소 의견 드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비중 축소를 하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마이너스 400만 원 잃을 거 마이너스 200만 원만 잃으려고 손절이라는 부분을 하게 되고 비중 축소라는 부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는데, 일단은
어제 저점을 깬지 안 깬지만 잘 보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어디까지 떨어지냐? 17,300원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비중 축소했던 현금 자체를 17,300원에서 다시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 조절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네. 새로운 자금을 가지고 투입하는 부분이 아니라 기존에 비중 축소했던 금액을 들어가는 겁니다. 아셨죠? 네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고 대응하시면 분명히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회사 자체도 너무 네. 좋고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계속 가져가시면 분명히 수익 나실 거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하단만 꼭 기억해 주세요. 19,400원. 네. 네, 요거 좀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아, 네,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계절 테마주이잖아요. 근데 비중 이야기를 하시면서 좀 많았다 이 말씀 주셨어요. 네. 계절 테마성 관련해서 주식을 보유할 때 비중이 어느 정도로 가지고 가는 게 좀 안정적일까요? 사실 계절 테마성 종목들은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될 때 사실은 이거를 앞당겨서 미리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보통 물리신 분들 보게 되면 크게 부각됐을 때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지면서 손절하거나 아니면 계속 보유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테마주 자체는 회사에 대한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 비중 자체는 꼭 10%에서 한 15% 사이만 가지고 가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로 말씀을 드리면 미세먼지 왔을 때 사는 게 아니라 오기 전에 올 것을 대비해서 사놓고 비중은 10에서 15% 정도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분 오래 기다리셨겠어요.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한시의 스토킹 연결 잘 되셨습니다.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빅텍. 빅텍.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한 10% 정도 되거든요. 10%. 3,170원. 3,170원. 3,170원에 10% 비중으로 네. 보유하고 계시고 아유 요즘 많이 빠졌네요. 이슬이 전문가님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아, 이 혹시 그 빅텍 어떤 계기 때문에 매수를 하게 되신 건가요? 그냥 한번 사봤어요. 요 종목군 같은 경우는요, 사실상 지금 모멘텀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빅텍은 일단 대표적인 방위산업 관련주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가 돼야지만 더욱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종목인데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북한에서 미사일로 도발을 한다든지, 우리나라가 위협받을 때 다른 대북주가 오히려 피해를 보면서 하락을 할 때 이 종목군은 이제 수혜를 그러니까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뭐 어떤 인버스 같은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 시장 상황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남북 관계 불화로 인한 어떠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라기보다 지수가 떨어지는 게 현재 뭐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든지 혹은 뭐 한일 무역 전쟁 계속 장기화될 우려 때문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만큼 계속해서 투매 매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군이 가지고 있는 테마랑은 사실상 조금 거리가 멀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만큼 잠깐은 이제 시장에서 소외가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제 또 다른 한 가지 괜찮은 거는 요새 또 실적 시즌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보자면 또 나쁘진 않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래요? 네, 좋다고 할 수도 없지만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어떤 실적적인 리스크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현재 지금 뭐 남북 관계라든지 북한의 대외적인 흐름도 계속해서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뭐 단번에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기는 약간은 무리가 있어 보여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뭐 제가 시황은 예측은 할 수 있으나 이제 뭐 장담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북한 측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이 종목군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제 다만 문제는 시기적으로 길어질 수 있다. 예, 이게 약간 단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오늘 또 이제 시장 반등 오면서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오늘 뭐 좀 팔았거든요. 오전에 뭐 조금 절반 팔고 절반 가지고 있어요. 아, 절반 파셨어요? 예, 2,735원에 팔았는데 오전에. 네네. 그럼 뭐 지금 좀 올라가네 오늘. 그렇죠. 일단 지금 현재 또 시장 상황상 한번 수급 들어올 때 됐기 때문에 약간 네. 손절하기에는 조금 늦으신 감이 있으세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모멘텀적인 건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었고 중요한 건 이제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지지 구간이 없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연일 계속 저점 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손절가를 잡아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예. 이제 전저점이 2,430원이에요. 지지 구간이. 2,470원. 2,430원. 2,410 손절가. 네네. 예. 예. 근데 여기를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은 사실상 되게 위험하다고 보여지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시장 상황상 또 반등 조금씩 주고 있기 때문에 가진 않을 것 같아요. 혹시나 해서 일단 잡아드린 거고 일단 수급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매수가 위로 충분히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게 이제 전 저항대 구간인 3,300원 선. 지금 요 박스권 안에서 계속해서 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손절은 정하셔야 되면 2,430원 이탈했을 때 해주시고 3,300원대까지 보유하셨다가 손실 보지 않는 선에서 팔고 나오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되겠습니다. 난 이거 뭐, 곰 손절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 사기는 5월 14일날 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전화 한번 상담하고 싶어 전화 드려봤어요. 그럼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네요. 네, 네네. 전화 잘 주셨네요. 네. 네, 어머니 예, 근데 이렇게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네. 없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손실 안 보고 나오는 가격 설정해 드렸으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목표가 3,300원 꼭 왔으면 좋겠어요. 내용 잘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문자 체크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들어오고 있네요. 끝번호 6135번 쓰시는 분께서 월요일 날 우정바이오 문의 주셨죠? 오늘 체크해 드릴게요. 매수가 2,700원에 비중 30%. 일단 뭐 수익권이시죠? 근데 조금 수익이고 어제 떨어지면서 수익이 축소가 많이 됐네요. 김태혁 전문가님, 이거 들고 있으면 좀 괜찮을까요? 자, 일단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는 돼지열병 관련주로 엮였던 종목이죠. 예, 사실 이제 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슈화되고 있는데 사실 주식시장 안에서는 큰 이슈를 받고 올라가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크게 부각을 받고 올라가려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에 돼지열병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이슈가 나와야지 다시 한번 부각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일단은 차트 보면서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이전 구간 자체 내에서 2,740원 돌파하지 못하는 자리였고 이 가격대가 중심으로 해서 사실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흘러가는 흐름입니다. 시장 자체가 반등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전체적으로 반등이 소폭 나왔다. 다만 수급을 크게 받지는 못한다. 이런 테마주를 엮였던 부분이 있고 사실 과대 낙폭 종목들이 대부분 많았기 때문에 그 종목 위주로 해서 수급이 퍼져서 우정바이오는 뭐 반등이 나오고 해도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그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잘 매수를 하신 게 보여요. 그리고 일목균형표상 구름대를 이탈하지 않고 잘 지지해줬던 부분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시장 반등과 함께 이 종목도 다시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반등 나올 때 박스권 상단 부분인 약 3,000원대 부분에서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아주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3,000원 정도 됐을 때 수익 어느 정도 챙기고 다른 종목 더 잘 가는 종목으로 교체하자 이 의견 나왔습니다. 우정바이오였고요. 다음 종목 이어서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어서는 JNK 히터 볼까요? 매수가 6,480원에 비중 20%, 수소 관련주 보유한 지 6개월째 되셨대요. 괜찮을까요? 하셨는데 수소 테마주가 사실은 한 번씩 들썩이긴 한데 이 종목은 진짜 안 갔어요. 이슬이 전문가님, 더 들고 가도 될까요? 예, 일단 JNK터 같은 경우는 뭐 수소차 관련주 중에 뭐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시장 흐름상 어느 정도 뭐 수급을 못 받고 있다고 보여지는 게요. 일단 수소차 전망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이유는 이제 뭐 정부 정책에서도 계속해서 뭐 보조 지원금을 확대를 하겠다. 어떤 투자금이 계속해서 늘리면서 개선을 하려고 하지만 사실상 뭐 차트상으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 반영은 전혀 안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 뭐 실적이 안 좋냐 사실상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 재무구조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출액이 보시면 2018년 1분기부터 지금 2019년 1분기까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심지어 이번 1분기 때는 흑자 전환을
맞췄습니다. 흑자 전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죠. 그 이유는 저는 지금 현재 뭐 한일 무역 전쟁이라든지 글로벌 악재 때문에 지금 갈 종목이 못 가고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테마가 자꾸만 이제 뭐 실체가 없는 것들에 쏠리기 때문에 정말 받아야 될 종목들은 지금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종목군 같은 경우는 정말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가져갈 만 하세요. 근데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시간적인 게 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요거는 하반기까지 계속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연간 매출액이 계속해서 뭐 흑자로 끝난다면은 그때서야 뭐 한 번 더 수급을 받아서 6,800원 이상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은 솔직히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금 오르긴 했지만 이게 뭐 크게 수급이 들어왔다고 보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재 요거를 보유하시기가 약간 어려우시다면은 4,605원 요 구간 딱 깨면은 그냥 바로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으시다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 최소한 뭐 6,410원 여기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장기 보유 가능하시다면 일단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605원? 이 손절가 말씀해 주셨죠. 근데 조금 긴 호흡으로 괜찮다 하시면요. 6,410원. 이제 하반기까지 들고 갈 수 있으면 이 가격도 괜찮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반기에 다시 연락 주세요. JNK 히터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이 K사인 어제도 문의 주셨던 종목인데요. 오늘 보겠습니다. 매수가 1,680원에 비중 40%. 비중이 꽤 있으신데 손실 보고 김태혁 전문가님 이거 들고 가면 다시 좀 올라올까요? 좀 이제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K사인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일반 보안 솔루션 이제 관련 종목들 특히나 되게 많죠. 드림 시큐리티, 질환지교 시큐리티, K사인, 라온 시큐어 이렇게 보면 좋으시는데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S10 이제 블록체인 지갑에 관련해서 이슈가 부각받으면서 크게 올랐던 부분이 있고요. 이제 그동안 많이 낙폭이 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거 이 당시를 1,400원 부근을 돌파를 이제 지지를 해준 상태에서 물량을 소화하고 크게 한번 올라갔던 흐름이 보이게 됩니다. 특히나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이슈 때문에 크게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이 K사인 외에 특히 잘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K사인, 라온 시큐어 이렇게 같이 움직인다 보시면 되시고요. 질환지교 시큐리티, SSR 같이 움직인다 보시면 되시고요. 특히 C큐브, 드림 시큐리티까지 해서 이 종목들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흐름만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K사인 같은 경우는 라온 시큐어로 보면 되겠죠. 자, 시장이 그렇게 많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K사인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빠지지 않고 오히려 박스권 내에서 횡보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흐름 자체가 깨지지 않았다는 거고. 특히나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최근 삼성 이제 페이스북 쪽에서 코인을 만들게 되었고 이 기술 자체가 블록체인에 대한 해당 부분. 특히나 두 번째로는 삼성 SDS에서도 메인넷을 구축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블록체인에 대한 부분. 특히나 이제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이제 오픈베이스 같은 종목 같은 경우 보게 되더라도 이제 삼성 SDS에서 피인수권으로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K사인과 라온 시큐어는 안 올랐다. 왜 안 올랐을까요? 자, 여러 종목들이 있고 테마주가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두 종목만 따로 먼저 움직이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난 다 이제 라온 이제 그 저번에 올랐던 시큐브 그리고 뭐 드림 시큐리티 이런 종목들이 키 맞추기 하려고 이 종목은 가만히 있는 거고 나머지 테마주들이 전체적으로 키 맞추려고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를 받고 관련주들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못 오른 이유가 그렇게 크게 됩니다. 특히나 K사인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6월 27일 6월달 말 경우에 제가 확인을 했을 때 신용비율 자체가 10%대 가까이 됐었고요. 지금은 그나마 3% 정도 줄어든 7% 정도 되고 있는데 자, 이 지금 1,500원 구간을 잘 지켜준다면 오히려 보유하시고 이슈나 이런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보유하시는 의견 드리고요. 만약에 이 구간 이탈하게 되면 1,350원 부분까지도 추가적인 하락 부분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현재 1,5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비중 축소 의견 드리고 다시 한번 1,350원대 왔을 때 그 비중 축소한 부분을 다시 한번 재매수하면서 평단가 조절하고 계속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보유 사인 나옵니다. 근데 좀 떨어졌을 때 사서 단가 낮춰서 잘 나올 수 있는 방법 고민해 보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K사인 들여다봤고요. 문자 하나 더 들여다볼까요? 이번에 어떤 거 볼까요? 에이프로젠 KIC 문의 주셨습니다. 이거 비중 많으시다. 80% 보유하고 계시고 매수가 2,700원. 일단 매수가 보면 이 근처에서 사신 것 같아요. 최근 떨어졌을 때 더 안 떨어지겠지 해서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손실을 보고 계시니까 이슬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 이게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서 며칠 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아직 모르겠다. 바닥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수급이 너무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상향 추세로 돌파를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바이오 업황 자체가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뭐 인보사 사태로 인한 뭐 코오롱 티슈진도 마찬가지겠고요. 업황 자체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반등의 여지는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보여지는 게 일단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합병 이슈나 뭐 혈액암 치료 개발 성공했다 이런 소식에 의해서 이미 주가가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 전에. 이때 올랐던 이유가 지금 합병 이슈 때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미 올랐다가 지금 바이오 업황이 안 좋아지니까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비중이 80%시기 때문에 너무 크세요. 근데 일단 또 2,640원이면 손실 중이시긴 하나 뭐 크게 그렇게 뭐 많은 손실은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더 떨어지기 전에 사실상 지금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뭐 지수가 조금 반등을 줬다고 하지만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뉴스가 나왔던 게 실적이 뭐 안 좋을 것이다라고 이미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바이오팡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또 하나의 부재가 생긴 거거든요, 사실상.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기 전에 일단 비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좀 더 큰 손해를 보시기 전에 지금에서 비중 축소를 하시면서 매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이프로젠 KIC까지 문자 체크 도와드렸고요. 기다리고 계셔서 바로 전화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시의 스토킹입니다. 예, 오래 반갑습니다. 기다리셨어요. 예,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KT 서브마린이요. KT 서브마린이요. 이거 얼마 전에 급락, 매수가랑 비중 알려주시겠어요? 예, 수가가 4,195원이요. 4,195원. 비중 어느 정도세요? 비중이 25%요. 25%. 이거 혹시 지난주에 매수하셨어요? 지난주에요. 예,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이게 뭐 한 2주가 안 됐지 싶습니다. 2주. 아이고, 얼마나 놀라셨을까. 이달 들어서 푹푹 꺼지네요. 예, 김태욱 그래요?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예, 예. 아유,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걱정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근데 예, 깜짝 놀라셨죠? 시장 떨어지면서. 예, 그냥 먹고, 아이고, 네, 제가 일단 KT 서브마린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공급 계약 맺으면서 크게 한번 올랐던 흐름이 있고 이 부분을 지지하면서 다시 한번 올랐습니다. 근데 시장 영향과 그리고 종목에 대한 물량 자체를, 그러니까 솔직히 신용 물량 자체도 되게 많았었고 이 부분을 털기 위한 하나의 작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떨어질 때 거래량 실리지 않고 떨어지는 흐름을 예상해 보면 사실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닥을 찍고 오히려 더 낙폭에 대한 부분 때문에 한 번 더 크게 반등 가능하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3,900원 사이에서 3,400원 사이를 횡보를 하면서 흐름을 보일 것 같고요. 특히나 KT 서브마린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독점적으로 이제 해상 케이블에 대한 공급에 대한 부분이 독점적으로 시장 형성되었고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제 이런 이슈들이 갑자기 계속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그 부분으로 부각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KT 서브마린 하면 뭐가 될까요? KT입니다. 예. 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앞으로도 정치 테마주로도 엮일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언급해 드리는 부분인데 사실 황교안 전시 이제 한국당 대표님 아드님께서 KT 쪽에다가 이제 KT 쪽에 이제 계시고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정치 테마주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KT 서브마린 또한 KT 자회사로서 크게 부각받고 올라갈 가능성 이렇게 두 가지 모멘텀을 좀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일단은 대응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먼저 예. 현재 구간에서 시장 반등 가능성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제 하방 지지력 테스트를 할 겁니다. 바로 네. 크게 올라가기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하방 지지 테스트 후 시장 반등과 함께 한 번 더 뽑고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무조건 여기서 3,800원 부분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 구간에서 바로 크게 돌파하기는 되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쪽에 분명히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런 부분 때문에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우리가 주식하는 데서 본전 심리가 되게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전만 와도 다행이다. 우리 본전만 와도 좋겠다. 이 생각 꼭 하시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모든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다 보니까 본전 심리 오게 되면 대부분 다 매도를 하게 되고 오히려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꺾이고 내려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아, 그래서 3,900원대 반등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일단은 비중 축소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네. 다시 한번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비중 축소했던 그 현금 자금을 재매수해서 평단가 조절하고 대응을 하셔야겠죠. 그렇게 하시면서 예.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모멘텀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 이제 차트 흐름에 대한 부분까지도 설명드렸으니까 잘 이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라오게 되면 우리 또 수익 발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들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조금 뭐랍니까 물타기로 굽니까 무시로 굽니까 그거는 뭐고 조금 더 사모 예.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사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시장의 예. 추가 하락이라는 부분이 예상 아,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이 아. 바닥을 테스트하고 하방 지지력이 완벽하게 되면 그때 안전하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방은 한 얼마까지가 지금 하방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자, 10월 달 장 하락했던 그 자리까지도 보셔야 되는 겁니다. 3,000원 부분까지도 일단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오히려 3,000원 부분까지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낙폭에 대한 부분 때문에 크게 반등이 또 나올 겁니다. 그 자리도 어차피 3,900원 자리라는 거죠. 예, 시청자님 이게 얼마나 징글징글하셨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아유. 예, 일단은 하단은 3,000원이고요. 혹시 이거 깨지면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 모르니까요. 그때 다시 연락 주시고요. 그때는 다시 매수하셔도 되고 지금은 아니에요. 예,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3,900원까지 상승 여력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힘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 기다리고 계세요.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죄송합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슈퍼리마에 슈프리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37,000원에 25%에. 37,000원에 25%. 이슬이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예, 슈프리마 일단은 조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일단 대표적인 뭐 생체인식 관련주인 건 알고 계시죠? 예, 예. 예, 근데 이번에 지금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로 인해서 이 종목군도 마찬가지로 지금 반사이익 수혜주를 받았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미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영이 이미 다 되어졌다. 예,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안 좋아지면서 뭐 잠깐 주춤은 했습니다.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군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모멘텀이 없느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2분기에 실적 시즌 다가오면서 거기에 또 한 번 이제 주가 슈팅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제가 재무제표 한번 봐드릴게요. 예. 이거 보이시죠? 지금 매출액이 2016년부터 지금 2018년, 2019년까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종목군 자체는 기업이 내부적으로는 엄청나게 탄탄하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시장 지수 때문에 떨어졌던 거지 사실상 이 종목이 나쁜 게 아니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중요한 거는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떠한 주가 반영은 아직 안 되고 있다. 예,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한 번 더 추가 상승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이제 조금 매수가 많이 높으세요. 근데 이제 최고점이 이제 38,600원인데 여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제가 봤을 때 최소 38,000원까지는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예, 근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지지 구간을 보셔야 되는데 일단 여기 3만 원 선 깨지면 약간은 위험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일단 오늘 또 지수 좋아지면서 한번 또 반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시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실적이 이거 이번 연도 말까지 계속해서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갈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38,000원까지 또 정확하게 안착을 할 수 있는지 이걸 보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38,000원대까지 홀딩 해주시면서 이 구간대 왔을 때 저한테 다시 한번 상담 요청 주시면 더 갈 수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걱정합니다. 그러니까요. 38,000원 일단은 손실 없이 수익 전환돼서 나올 가능성이 좀 남아 있대요. 네네. 네, 38,000원 꼭 기억하시고요. 예.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화와 문자를 통한 상담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제 종목 발굴하러 가겠습니다.